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독, 라이크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고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백업 채널 문화전쟁 역시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럼블 채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oneupbet.com입니다. 자,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트럼프를 잡으려고 난립니다. 트럼프하고 1월 6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리고 1월 6일 뭐 생각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특히 2000 Mule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사람들 분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열받아 하는지. 2020년 이슈와 관련해서요. 대선. 자, 어쨌든 메릭 갈랜드 장관은 MBC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한다. 1월 6일을 둘러싼 사건과 한 행정부에서 다른 행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방해한 시도에 형사적으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작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지금 1월 6일 그리고 민주당 진영에서도 계속 1월 6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렇다 할 거는 나올 게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랜드가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다른 이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이자 아마도 대통령 후보가 또 2024년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기소는 국가를 분열시킬 수가 있죠, 당연히. 예? 2024년 대선 출마할 게 뻔한데 이 사람을 기소한다?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행자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1월 6일 의회 난입. 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는 봐요. 하지만 거기 안에 이제 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난동 피운 거는 잘못한 거고 평화 시위를 했으면은 평화 시위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죠. 그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평화 시위, 평화적으로 시위하라고. 근데 가짜 뉴스들이 그 반대로 내러티브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다 트럼프 지지자가 사망했어요. 경찰관 1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고, 예, 경관만 최소 1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저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그렇고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지금 이거를 그냥 번역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신처럼 떠받들지 않습니까? 분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한국 언론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폭동 직전 연설에서 지지층을 향해 죽기로 싸우라. 이러면서 의사당으로 행진할 것을 독려했다고 그럽니다. 참 무식하게 쓴 거죠. 트럼프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쓸 때 그런 영상을 직접 봐야 돼요. 그냥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아무리 그들의 신이라고 하지만, 예?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이 떠받드는 신이라고 하지만 그걸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여과 없이 이렇게 성경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 진영 실세 조지 소로스죠. 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막 팩트 체킹 한다면서 소로스 잘못한 거 없다. 뭐 이런 특별 기사를 내놓기도 했죠, 얼마 전에. 자, 여기 보십시오. 에펙 타임스에 나온 겁니다. How Soros spent $18 billion to control the media, defund the police, and elect liberal prosecutors. 언론 통제하기 위해 180억 달러나 썼다는 겁니다. 소로스가. 그리고 경찰 예산 삭감하라. 이 움직임 앞장서고 있죠.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하지 않는 그런 시 검사장, 뭐 카운티 검사장들도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 USA 창업자죠. 찰리 크크. 찰리 크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harlie Kirk calls college a scam. 대학은 사기다. Says he is indicting the college cartel. 대학 카르텔을 기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동의해요. 예, 이 친구하고 동의합니다. 예, 대학이 이제 사기라고 저는 전반적으로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정신 심고 있고 학생들한테 세뇌하는 곳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대학이 과거와 달리.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너무 심하죠. 책을 냈어요. The College Scam.
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지지한 애리조나 주지사 후보 캐리 레이크, 방송인 출신이죠. 근데 방송 하도 가짜 뉴스 많이 내보내니까 나 방송인 못하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캐리 레이크. 저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캐리 레이크가 지금 펜스 지지 후보보다 마이크 펜스 지지 후보보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앞서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8월 2일에 경선이 있습니다. 공화당 결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2024년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스타죠. 슈퍼스타 정치인. 중국이 미국 부동산 사재 끼는 것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CNN 여론조사입니다. 극좌 언론 CNN 여론조사. 조 바이든 2024년 출마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주당원들이. 조 로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틱톡 사용하지 마라. 조 로건 warns of TikTok privacy issues. It ends with China having all of your data.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틱톡을 사용하면. 틱톡이 이제 젊은이들 가장 좋아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중 하나인데요. 중국이 그러면은 당신의 데이터를 다 가져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끝으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세요. 바이든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치매 환자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I and so damn many other people I grew up have cancer. 이래서 바이든을 놓고 말이 많은 겁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취지 발언을 해서 또 한 번 구설에 올랐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백악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딴 실언에 80세 고령인 바이든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 매사추세츠주 서머셋에서 기후변화 관련 연설 도중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슈 아닙니까? 거기서 이것이 나 그리고 함께 자란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린 이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정유 공장이 밀집한 델라웨어주 클레어몬트에서 자랐고 이 지역 대기오염이 심한 탓에 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과거 경험을 꺼내들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한 건데요. 하지만 암을 언급할 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이든이 현재 암 투병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말만 놓고 보면.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SNS에서는 이 발언이 말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두고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악관이 이제 해명에 나섰는데요. 앤드류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은 취임 전 비흑색종 피부암을 제거했다. 이렇게 언급한 글렌 캐슬러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시제를 잘못 사용한 단순 실수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피부암 제거했다는 게 어쨌든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젊은 시절 햇볕에 과다 노출돼 흑색종이 아닌 비전이성 피부암을 알았는데요. 앞서 주치의 케빈 오커널 조지 워싱턴 의대 교수는 작년 11월 바이든 건강보고서에서 현재는 피부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없다. 이러면서 별도 생체 검사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건강 이상설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바이든의 잘못된 언사가 처음이 아닌 탓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원래 치매 환자 아니냐 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실언 제조기다. gaff machine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이달 13일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 대학살 추모관에서 홀로코스트 추모관에서 홀로코스트 공포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던 중에 horror
그러니까 공포를 영광으로, 그러니까 honor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과정을 밟고 있는 스웨덴을 스위스라고 부르기도 했고 5월 방한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잘못 지칭하기도 해서 또 망신을 당했죠. 크고 작은 말 실수 탓에 공화당 일각에서는 물러나야 된다. 이 정도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도대체 출마할 수 있는 거냐 이 저 정신 상태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원영석의 진정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죠.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